자, 공무원 한국사 입문편으로 기초 특강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한국고시학원의 한국사를 맡고 있는 박영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 이름이 박영규.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영큐트박. 영큐트박. 제 인스타 아이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큐트박을 검색하면 인스타에 제 암기법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암기법을 클릭하면 그 암기법이 인생을 바꾼다. 기미 독립선언서 이번 소방 문제에 적중돼 버렸죠. 제가 랩으로 만든 거 그냥 나왔습니다. 우리 감독님, 그들이 있었기에 그 소방 우리가 한국사 있다. 다 같이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다. 이어 금일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용을 위한 민족교구인이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마라. 마지막에 남은 단 한 사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400개입니다. 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한국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용어부터 알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용어부터 알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쉬운 영화는 모르겠는데 어려운 영화 같은 경우는 인물 관계도라던가, 그렇죠? 자, 조금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쉽게 영화가 이해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를 살펴보는데 요거를 우리가 배울 개념이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연결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늘 밤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하나씩 이게 어떤 개념으로 연결되는지 다 연결해버리면 밤을 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용어를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수업 때 느끼시면 되겠고, 지금은요 이 용어가 어떤 뜻인가 한자풀이 중심으로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2시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2시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시간이 초과되면 더 힘들잖아요. 2시간 안에 끝내는 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용어 풀이 중심으로 진행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 학생들은 요 입문서 책을 보고 있죠?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풀어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사라고 돼 있죠.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역사라는 건 무언가 썼다라는 건데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기록 이전의 역사니까 기록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기록이 없었던 건 우리나라가 청동기 때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철기 이후부터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배산 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청동기 때의 유적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다음 이른 민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빨리 갈 거예요. 하나씩 꼼꼼히 할 수가 없어요. 빨리 가는데 거기서 제 설명 중에 좀 알아야 될 것들은 옆에다가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갑니다. 이른 민문입니다. 이른 민문이는 문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의가 없는데, 자, 원시, 아주 오래됐다, 아주 오래된 민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른 민문이는 신석기 때부터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인데 이른 민문이는 신석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밑에 의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의기는 의식용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청동기가 철기로 가면서 청동을 의식용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기는 의식용 도구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다음 페이지. 자, 돌널 무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장 학생들 뭐야, 저 단어 뭐야, 몰라도 돼요. 다 알고 넘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시고요.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본 반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다뤄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다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 갖지 마세요. 알겠죠?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돌널 무덤은
돌로 만든 관이에요. 알겠죠? 돌로 만든 관. 이것은 청동기 때의 무덤이라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족외혼이 있습니다. 족외혼 같은 경우는 다른 시족과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족과 결혼하게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형사취소제. 형이 죽었을 때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자, 이 형사취소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자, 하지만 부여와 고구려는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결혼제도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제 제가회입니다. 제가회에는 가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가는 군장들인데 각 군장들이 모여있는 회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책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자풀이가 좀 필요해요. 봐봐요. 책화 봐봐요. 화가 있었을 때 그 화를 입히면 책임을 묻는 겁니다. 화를 입히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즉, 시족의 경계를 누가 침범했을 때는 소와 말로 변상하게끔 하는 동해의 풍속이라 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책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화를 입혔으니 책임을 묻네. 시족의 경계를 뚜렷했는데 쳐들어오면 소 말로 변상하게끔 했네. 이렇게 동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책화는 한자풀이가 좀 필요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연맹왕국은 말 그대로 연맹하였다는 거예요. 군장들이 연맹하였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동맹할 때의 이 동이 중요합니다. 동력동이죠. 근데 이 동이 동명성황이기도 합니다. 동명성황이 주몽을 말하는 거죠. 바로 주몽을 기리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죠? 그럼 어느 나라 걸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주몽의 나라. 시작. 고구려 되잖아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동맹, 고구려의 동맹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동명성황, 주몽, 그러면 고구려의 제천 행사거나 이렇게 연결하자는 차원에서 이 용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밑에 사출도가 나왔습니다. 예. 자, 군장들이 4개로 나눠졌고, 자, 이 4개로 나눠졌던 이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출도. 자, 이제 그 다음 율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할 때 그 율이죠. 법률할 때 율. 그래서 법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 자, 그리고 밑에 관등제가 나왔죠. 관리의 등급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관등제는 관리의 등급. 자, 그 다음에 이 연호와 관련돼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연호. 이 연호가 한자풀이 연도의 이름이에요. 알겠죠? 연도의 이름이다. 되겠죠? 그래서 연호를 제정했다라고 하면 광기토대왕 같은 경우는 영락 연호를 제정하잖아요. 그럼 광기토대왕이 즉위했을 때가 영락 1년이 되는 거죠. 연도의 이름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연도의 이름이다. 자,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연호가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 연호, 자주성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것도 한자풀이 좀 해볼게요. 순수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순수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순이 순행할 때의 바로 순이에요. 그러면 왕이 순행해서 세운 비석이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흥왕이 순행해서 세운 비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이해되셨죠? 네. 저렇게 하면 되겠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나 저도 살짝 걱정 들었어요. 네. 그런데 단어를 체크하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좀 버텨내세요. 알겠죠? 지금은 다 소화해내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알고 기본반 때 그때 눈이 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기본반 수업 들을 때에 그때 이 단어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그때 느껴집니다. 알겠죠? 네. 자, 계속 갑니다. 도호부, 도독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그다음에 이 호.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해 준 거고 누군가 우리를 감독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이 우리를 지배하는 직속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감독하고 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당이 우리를 감독하고.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상소리 할 때의 상동그라미. 상이 상경시키다라는 거예요. 지방자재를 상경시켜서 인질로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상경.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자풀이가 좀 필요한데, 신라드 때 호족이라고 있거든요. 호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가 부호할 때의 호예요. 부호. 알겠죠?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부호. 그러면 지방에 부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에 재산이 많고 세력이 강한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호족 이해되시죠? 자, 풍수지설. 이거는 이제 바람과 물, 땅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요. 적성비에서는 적성이 바로 단양 적성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22 보겠습니다. 화백회의 할 때 화가 화합이에요. 화합. 모든 사람들이 화합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합. 자, 그 다음에 만파식적이 있습니다. 만파식적 할 때 이 적이 필이에요. 필이. 자, 이 모든 파도를 쉬게 하는 바로 필이다 라고 해서 신문왕 때 아주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아름다운 필이다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전설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자, 통일신라 신문왕 때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빈공과. 야, 저 이거 빈공과 자, 이거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던 건데 이게 공물을 바치는 공할 때 공물, 특산물을 바치는 손님을 위한 시험이에요. 특산물을 바치는 손님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특산물을 바치는 손님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시험이 빈공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주변 나라한테. 그러니까 당나라가 아닌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최치원 같은 인물이 바로 빈공과에 급제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자, 좀 새로웠죠, 빈공과.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얘기는요, 예, 총관인데, 이 총관은 다스린다라는 뜻이지요. 그쵸? 지배한다. 예, 자, 지배할 총자 써가지고, 예, 총관, 다스리는 바로 지방관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독할 때의 독이 또 아까 얘기했던 감독할 때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외사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가 바로 지방을 말하는 거죠. 외. 지방에 있는 관리를 살핀다. 알겠죠? 살핀다. 그래서 지방관을 감시하는 기구가 바로 외사정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방관 감시가 외사정 되겠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조금 이해되세요? 외사정, 지방관 감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사정 밖에 있는 지방관을 바르게 만드는 관리. 알겠죠? 그러니까 지방관을 감시하는 관리.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암기를 줄이고 단어의 이해를 통해서 자, 이 한국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양을 잘 소화해내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는 양이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암기하면 암기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약간 제가 어제 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제가 전근대사 수업할 때 연도를 암기하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업 들었던 분은 알겠지만, 없죠. 연도 암기를 안 시키죠. 그런데 연도 암기 안 해도 8초, 8후, 9초, 무문선, 인대가 건강하다, 발해의 왕조사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학생은 법흥왕의 제위시기, 광개토대왕의 제위시기 이걸 다 암기 안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누군가가 시키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방식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공부를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연도 암기까지 다 하면 도대체 공부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수업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단어를 암기하려 하지 말고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훨씬 더 눈이 떠지게 되고 암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표정들이 뭐야 저거 저거 저렇게 많은 걸 왜 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살짝. 예, 그래서 1시간 끝나면 이제 사라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느껴져요. 아, 저런 방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구서당입니다. 아, 여러분들 구서당 할 때 이 서가요. 서 위에다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세요. 선서, 다른 말로 서약, 맹세하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중앙군은 왕한테 충성을 맹세해야겠죠. 그래서 구서당은 중앙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중정대. 아, 여러분들 제가 중정대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중이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은 아시죠? 바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감찰하는 거죠. 근데 이 중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다. 관리 감찰하는 거죠. 지금의 검찰이 하는 일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의 현 검찰들은 이 중의 의미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의 의미. 알겠죠? 예. 치우치지 않고 관리를 감찰한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정대. 이거는 발해의 관리감찰기구였습니다. 발해의 관리감찰기구.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의 정체를 마쳤고요. 자, 이제 고대의 경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곡물이라는 것은 공이 바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자, 특산물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대법 할 때의 대가 여러분들 대여 알죠? 대여라고 써볼게요. 대여 꾸는 거죠. 돈을 꾼 다음에 자, 이제 이때는 곡식이었죠. 곡식을 꾼 다음에 이자를 이제 내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곡식을 빌려줘서 나중에 갚게끔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예, 진대법.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급과 시급도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꼈던 건데, 여러분들 녹봉을 받는다,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다? 이게 바로 녹이에요. 녹. 그래서 일반 귀족 관리들은 노급을 받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다 할 때 녹이에요. 그런데 식읍은 여러분들 큰 공을 세우면 좀 먹을 거 잘 챙겨줘야겠죠? 그래서 식읍이에요. 먹을 식자 써가지고 식사할 때 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공신들한테 주는 거는 시급이에요, 노급이에요? 시작. 시급이 되는 거죠. 일반 귀족 관리한테 주는 것은 노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노급과 시급을 암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했고, 자, 다음 내용. 수조권도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수조권은요,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예요.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 알겠죠? 수조권은 소유권과의 반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유권은 내 거죠, 내 거. 근데 수조권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내 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구리대는 높은 이자죠. 높은 이자. 알겠죠? 높은 이자. 자, 그리고 이제 12법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위에다가 퇴비라고 써놓을게요. 퇴비. 자, 큰일 났어요.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400개 해야 되는데 지금 35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조금 빨리 해도 되겠죠? 예. 아니면 이 스피드로 가고 1시간 더 한다. 그건 싫죠? 예, 다들 싫어하네요. 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알겠어요. 그럼 이 스피드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퇴비로 농사 짓는다. 12법.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정전은 정전. 그래서 젊은 남자한테 주는 토지. 알겠죠? 예, 정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교관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가, 자, 이게 이제 서로 교류할 때의 교예요. 오고 가는 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장보고에 배웠습니다. 교관선. 자, 그 다음에 금고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금고형이라는 건 금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금하게 한다. 알겠죠? 금고형. 자, 그 다음에 화랑도. 여러분들 화랑도 할 때 이 화가 꽃처럼 아름답다라는 얘기인데, 이 랑이 젊은이 랑인데, 이 랑이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신랑할 때 랑이에요. 그럼 신랑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젊은 남자들의 청소년 단체, 이게 화랑도가 되는 거예요. 화랑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화랑도의 랑이 젊은이랑 신랑할 때 랑이라는 건 지금 처음 알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세속오개에서는 세속, 세상, 자, 세상에서 지켜야 될 5가지의 계율, 5가지의 계율, 화랑들의 계율이었습니다. 자, 왕토사상,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다라는 관념이었습니다. 관념. 자, 관료전은 이제 관료가 관리죠, 관리한테 주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료전은 관리한테 주는 토지. 자, 율종은 율이 계율이에요, 계율. 불교의 계율이에요. 불교의 계율이라 볼 수 있겠고, 계율. 화엄종은 바로 화엄경을 경전으로 하는 불교의 종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여러분들 저는 국통에 대해서 새롭게 좀 해보려고요. 국통. 국가의 불교 정책의 총책임자, 이 통이 대통령 할 때 통이에요. 다스리다 통. 알겠죠?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신라 시대 때, 자, 불교가 굉장히 중시되었던 시대에는 불교 책임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불교 정책의 총책을 맡는 이 사람, 진흥왕태 대표적인 해랑이 있는데 그 국통, 바로 자, 국가 불교 정책의 총책임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할 때 통이 다스릴 통이에요. 대통령 할 때 통. 국가의 자, 통솔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불교 정책에 대한 통솔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쟁사상 할 때는 화합하라. 쟁론하지 말고 화합하라. 그 얘기예요. 자, 논쟁을 화합시킨다는 거예요. 논쟁을 화합시킨다. 이 원효의 통합사상이라 볼 수 있겠죠? 화쟁사상. 자, 유식불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식은 삼라만상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정토신앙. 여러분들, 정토가, 자, 번뇌에서 해장된 더럽히지 않는 나라, 깨끗한 나라. 그래서 정토라는 말은 불교에서 이상적인 자,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극락세계를 이제 극락정토세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이 아주 깨끗할 정이고, 깨끗한 곳, 극락정토. 알겠죠? 이렇게 극락정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왕 오천축국전인데, 예. 자, 이 천축국이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인도. 자, 그러면, 자, 해초가 인도 여행기를 쓴 거죠. 인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예. 자, 구산섬은 9개의 참선을 강조하는 종파가 되겠습니다. 9개의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의 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의 절. 오경박사는 5가지 경전에 능통한 박사. 5가지 경전에 능통한 박사. 백제의 오경박사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자, 다음 내용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화랑세기 나오죠. 화랑세기는 화랑에 대한 일대기가 되겠죠. 화랑세기는 말 그대로. 자, 고승전은요. 자, 아주 나이 많은 승려에 대한 일대기라 볼 수 있겠죠. 한상기는 한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일대기가 되는 거죠. 한산주에 대한 일대기. 개원필경.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최치원이가 필경을 썼습니다. 필경이 경이 밭갈경이에요. 밭갈경. 그래서 밭을 가는 것처럼 글을 쓴다. 그래서 최치원의 바로 모든 인생을 다 다룬 바로 최치원의 문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밭 가는 것처럼 쓰겠다. 알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륙별려체라는 거는 자, 4글자, 6글자를 이제 대꾸체 나란히 해서 쓰는 형태의 글씨체가 있어요. 자, 그런 문체가 있습니다. 사륙별려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돌이 쭉 쌓여있는 무덤이 되겠고요. 돌이 쭉 쌓여있는 무덤이고, 돌무지 덧널 무덤은, 예, 자, 한자로는 적석, 목, 꽉,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사실, 일로 와볼게요. 이 돌무지, 나무 덧널 무덤이거든요. 나무가 생략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건 한자로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돌무지가 적석이에요. 돌을 쫙 쌓아 올렸다. 그 다음에 나무 덧널, 나무로 만든 곽이 있다. 곽 안에 관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봐봐요. 예, 나무 곽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돌무지 덧널 무덤은 적석 목곽분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한자로 푸는 게 훨씬 더 이건 이해하기 쉬워요. 예, 신라의 자 초기의 무덤 양식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돌방 무덤은 석실. 그래서 돌로 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석실분.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분황사 모전석탑. 예. 자, 분황사 모전석탑. 네, 잠시만요. 오늘 기초특강으로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처음 기초특강이니까 그냥 흥미를 돋구는 그냥 예 맛보기식의 말랑말랑한 그런 이야기 준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빡세죠? 예,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근데 만만치 않은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해놓으면 기본반이 되게 편해져요. 기본반이.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예, 딱 2시간 열심히 좀 달려봅시다. 알겠죠?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다 합격하기 위해서 온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강의가 도움이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요. 자, 해봅시다.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큰데요. 이 모전이에요, 모전. 그래서 벽돌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벽돌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건 벽돌이에요, 아니에요? 시작. 벽돌이 아닌 거죠. 벽돌 모양일 뿐입니다. 벽돌 모양의 돌로 만든 석탑이 되는 거예요. 분황사 모전석탑은 석탑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금동은 재료를 말하는 거죠. 자, 금과 구리로 만든 금동. 그 다음에 미륵보살은 이제 부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라는 건 이제 이 앞바다리로 앉아있는 거죠. 자, 앉아있는 생각하는 불상이다. 알겠죠? 예,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다. 우리 그냥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었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화유산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도가 나오는데, 아미타불도. 자, 아미타불은요, 바로 극락 정토를 이끌어주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 무량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락 정토를 이끌어주는 부처님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미륵보살은 자, 이 사바 세계에 출현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바가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 그래서 미래에 부처님이 현실에 다시 출현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 그런 부처님이 미륵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할 때에 여러분들 저도 이거 새롭게 알았는데요. 관세음보살을 그냥 관음보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관음보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좀 읽어봐봐요. 자, 보살의 하나로 자, 괴로울 때 그의 이름을 정성으로 외우면 자, 관세음 부처님 외우면 그 음성을 듣고 구제해 준다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님 이렇게 외우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겁니다. 관음할 때 음이 소리음이더라고요. 소리음. 부처님을 외치면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제하겠노라. 알겠죠?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12신상 12개의 잡신이 있고요. 대웅전 석가모니 모시는 거고, 극락전 자, 아미타불을 모시는 거고, 팔상전 부처님의 일생을 팔상으로 묘사해서 그림으로 조각으로 모신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가입니다. 향은 우리의 고유예요. 고유. 우리 고유의 노래라는 거죠. 우리 고유의 노래. 그래서 우리말 소리를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서 표기한 걸 향찰이라고 해요. 자, 그런 방식으로 만든 자, 문학 작품을 향가라고 합니다. 삼공유사 바로 균여전에 남아 있습니다. 향가. 자, 그 다음에 독서 상품가. 이것도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독서 잘하면 상품으로 나눠서 관리로 등용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서를 잘한다는 것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상품으로 나눠줘서 관리 등용해 주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한자로 다 끝나죠. 네. 자, 이제 고려 가볼까요?
고려 취민 유도는 너무나 쉽죠? 봐봐요. 백성한테 뭔가 취할 때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법이요. 법이.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는 한 10분의 1 정도의 기준을 갖고 거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민 유도. 자, 사심관. 여러분들. 자, 새롭게 저도 살펴본 건데, 이 심이라는 게 살피다라는 거예요. 살피다. 근데 이 심이, 여러분들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자, 경기 중에 심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게 심판할 때의 심이에요. 그러면 사심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반란 시에는 사심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치안 연대 책임이 있다. 알겠죠? 치안 연대 책임이 있다. 사심관. 이해됐죠? 그래서 태조 왕건이 사심관을 보냈다. 그래서 사심관을 통해서 그 지역을 통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요. 훈요 10조는 요가 이제 중요한 얘기고, 가르치는 거, 중요한 걸 가르친다. 후세의 왕들한테 중요한 거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기인제도. 기인제도도 좀 재밌어요. 기인이 그냥 기인이에요. 자, 기인. 근데 이걸 우리말로 표현해 볼까요? 기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 그놈이에요. 기인이 그놈. 밑에 써볼게요. 기인이 그놈이에요. 기인제도는 그놈 잡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지방의 향리자제, 자, 그놈 잡아와라. 알겠죠? 이게 바로 기인제도예요, 실제로.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계와 계백유서는 너무나 쉬워요. 자, 훈계. 그 다음에 계백유서도 훈계. 관리들에 대한 훈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관리들의 지침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연 공포도 되게 쉬워요. 그 지역에 대한 곡물의 자, 수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지역의 곡물에 대한 세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연 공포법. 자, 밑에 노비안검법도 굉장히 쉬워요. 검사해라. 원래 노비였는지 아니었는지 검사해라. 근데 원래 노비가 아니었다면 양인으로 바꿔줘라. 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종대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 광종대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 이게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비안검법의 검이 검사한 거네. 원래 노비가 아니었으면 양인으로 바꿔주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면은 노비안검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자, 병입니다. 병이에요, 병. 병이면은 국방이겠죠, 국방. 그쵸? 국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가 되겠죠? 국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가 되겠죠? 도병마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병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병은 군사죠, 군사.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 도갑할 때 격식이고, 조목이에요. 격식과 조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격식과 조목을 의논하는 기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했고. 자, 중추원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명출납과 군사기밀,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중추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어사대 할 때 혹시 암행어사 들어봤죠? 암행어사도 그렇고 이 어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명으로 파견되는 관리예요. 그래서 임금의 명으로 파견되어서 관리를 감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관리 감시하는데 권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임금의 명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의 명으로 파견된 관리, 감시하는 관리, 어사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대성 보겠습니다. 대성은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을 합쳐서 대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도호부 또 나왔습니다. 도호부. 이 호가 보호할 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호하는 거니까 군사적 성격을 띠는 겁니다. 군사 요충지에 있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사 요충지에 있는 관리. 도호부는 이제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군사 요충지에 있는 기관.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호장 나왔습니다. 호가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호장 이거 한자풀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자풀이를 하고 있지만 한자를 지금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한자 쓰는 것 자체 하고 싶은 분은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 알겠죠? 한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 한국사, 특히 소방한국사, 자,
부담을 줄여야 돼요. 예, 부담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학습을 저는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한자 암기하는 거, 그리고 연도 암기하는 거, 저는 이거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해도 맞출 수 있으니까. 예, 결국엔 개념을 학습해야 되거든. 알겠죠? 개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막 한자를 많이 알거나 연도를 많이 알거나 이걸로 고득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호. 집집마다 세금을 걷는 관리가 향리인 겁니다. 집에 세금 걷는 향리입니다. 그 향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뭐 호장은 향리 우두머리를 호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다음 중방 되겠습니다. 자, 중방은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집권기 초기였지요. 그렇죠? 군사 합의기구였습니다. 최고 무신 합작기구.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 교정도감 할 때에 자, 내용 보면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정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최충원 최후 왕의 명령과 관계없이 지 멋대로 모든 권력을 독점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충원 지가 결정한 기관이에요. 이 정의 결정할 때의 정의예요. 그래서 최충원 지가 결정한 기관, 이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최충원이 모든 분야를 통괄하기 위해서 만든 권력기관이었죠. 그래서 교정도감 할 때 정의, 최충원이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서방, 이 서가 이제 서예 또는 도서관 할 때 다 서죠. 그렇죠? 그래서 글서, 그래서 문신들을 등용하는 기관이었고, 정방, 정치에 대한 기관이라 볼 수 있는데, 정치 참여하는 사람들 뽑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사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뽑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후가 만들었던 인사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동행성이 나왔죠. 정동행성. 자, 이 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동. 원나라 입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동쪽에 있는 나라를 정벌하는 기관이 정동행성이에요.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어디예요? 시작.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 원정을 위한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원간석기 때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순마소 되겠습니다. 아, 순마소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순마소 감찰기관, 순마소 감찰기관. 원나라가 우리를 감시하는 기관.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순마소 할 때 순이 순찰이에요. 순찰. 그럼 원나라가 우리 고려인들을 순찰하는 기관이 되는 거 맞죠? 자, 말마자 쓰는 거죠. 그래서 말을 타고 순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나라에 설치된 감찰기관, 순찰기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문소 할 때 이가 처리할 때 리예요. 처리한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처리하고, 자, 묻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동행성 내에 이문소가 있었는데, 정동행성 범죄단속기구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범죄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문소.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전민변조도감. 이게 한자풀이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전민변조도감. 자, 해봅시다.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자, 전과 민을 분별한다, 판별한다. 원래 네 토지였는지 원래 네 노비였는지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는 대토지와 권문세족들의 노비를 원래 네 거였는지 분별한다. 이게 바로 전민변연도감이에요.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구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한자풀이로 내용 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음 나오면 무조건 조상의 음덕이에요. 조상의 음덕. 조상을 잘 만나서, 자, 무시엄제도 있는 거고, 자, 문벌기족 할 때 이 벌이, 여러분들, 자, 대대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이 벌이. 자, 우리나라의 기업 총수들, 자, 뭐라고 하죠? 재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돈이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벌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문벌도 가문이, 그 집안이 대대로 계속해서 고위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문벌기족. 그래서 이것은, 자,
아주 귀족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문벌. 그래서 가문이 대대로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공음전 또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음은 조상의 음덕이죠. 조상의 음덕으로 받은 토지가 되겠고 세습이 가능한 권문세족.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간섭기 때 친원 세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진사대부 나오는데 이것도 이 용어 한번 잡아볼게요. 봐봐요. 요 사 동그라미 쳐볼래요? 사 동그라미 쳐볼까? 자, 선비가 공부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때 이게 고려말 때 신진사대부는 고려말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학문이 있어요. 뭘까요? 시작. 성리학이죠. 그러면 선비는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려말 때 성리학을 공부하는 관리 신진사대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자,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한자에서 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알고 있으면 굉장히 공부하기 편하죠. 자, 다음 얘기입니다. 자, 공음전과 음전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적전이 있습니다. 적은 이제 밭 가는 건데 왕이 밭을 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직접 밭을 가는 토지를 바로 적전이다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이 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역을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역에 따라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역은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시키는 행위. 그래서 강제로 시키는 것, 강제로 군대를 보내는 것. 뭐라고 합니까? 군역 이렇게 얘기하죠. 군역. 그렇죠? 네. 병역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병역, 군역. 자, 시켜본 겁니다. 일을 시켜본 거예요. 특히 전쟁 중에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을 감당한 걸 바탕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국 공신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가 바로 역분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역은 공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공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시과입니다. 자, 전시과가 되겠습니다. 전지와 시지를 관리들에게 나누어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서 지급했다. 과는 등급과예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똑같이 지급한 게 아니라 나누어 지급하는 토지제도, 이걸 전시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과전입니다. 과전도 마찬가지로 등급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하는 토지, 등급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하는 토지, 이걸 과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한인전 갑니다. 한인전. 한이 한가하다는 뜻이에요. 한가하다. 자, 이거 봐봐. 한자 이건 하나만 좀 써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직 한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가한 관리의 자제, 한가한 관리의 자제한테 지급되는 게 한인전이 되는 겁니다. 한자만 풀면 끝나죠, 그렇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이제 구분전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구분전 할 때 이 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만 있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만 있다라는 것은 입만 벌리고 있다. 바로 유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만 벌리고 있는, 자, 바로 유가족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유가족.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분전. 자, 내장전 할 때 이 내, 궁궐 안, 궁궐 내 이런 뜻입니다. 궁궐 내. 그래서 궁궐 운영을 위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내장전. 자, 이제 공회전 되겠습니다. 자, 공회전은, 예, 이거는 이제 공회가 관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관청 운영을 위해서 지급된 토지가 되겠고요. 심경법, 깊게 심는 거죠. 깊게.
그래서 깊게 씨앗을 뿌린다. 이게 심경법이 되겠습니다. 땅을 깊이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윤작법이 아주 중요한데 봐봐요. 윤작법. 봐봐요. 이 윤작법 할 때 윤 동그라미 쳐봐요. 윤. 자, 윤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윤회 사상이나 들어봤어요? 윤회? 돌고 돈다라는 거잖아. 돌고 도는 윤회. 그래서 윤작이라는 것, 한 작물만 계속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도는 거예요. 알겠죠? 작물을 돌려서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윤작이라는 건 여러 작물을 돌려가면서 재배한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작물, 그래서 조보리콩이 되겠습니다. 조보리콩. 2년 동안 세 개의 작물을 돌려가면서 재배하는 것. 이게 바로 윤작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윤회, 돈다, 작물을 돌려서 재배한다. 알겠죠? 윤작법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상집료는, 이건 농상, 그래서 농사 관련된, 자, 집약해놨던 그런 원나라의 농사인데, 이게 도입됐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공장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공이라고 하죠. 지금의 공장할 때 공이에요. 그 기술자 장.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장인. 알겠죠? 그래서 수공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공장은 수공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고, 밑에 시전,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 시전이 되겠고, 경시서, 이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원중보라고 하는 건, 건원이라고 하는 게 중국, 자, 연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 거를 모방해서 만든 화폐가 되기 때문에 건원중보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화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활구. 아, 이거 좀 재밌던데요. 활구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활구. 자, 그래서 위가 좀 넓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구가 넓은, 광활할 때 환, 입구가 넓은 화폐. 그래서 이제 은병, 활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재밌죠? 그렇죠? 네. 광활할 활, 입이 넓은, 자, 바로 화폐. 활구, 은병.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대식고기는, 자, 많이 처먹고 있다. 그렇죠? 대식 많이 처먹고 있는 사람들.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 자, 뭐 사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특히, 자, 이 아라비아 이쪽이 더 훨씬 많이 먹지 않습니까? 대식국인, 고려 사람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대식국인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남반. 아, 여러분들 이거 재밌더라고요. 남반. 동반이 문반이었고 서반이 무반이었습니다. 동서가 있죠? 그 밑에 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반은 그래서 궁궐에 있는 하급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으로 끝났다. 동반, 서반, 남반 다 궁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반은 그래서 궁궐에 있는 하급관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반은 궁궐에 있는 하급관리, 남반은 궁궐,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반으로 끝나네? 그럼 궁궐에 있잖아. 그럼 궁궐에 있는 하급관리가 되겠는데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백정 갑니다. 이거는 없다. 직역이 없다. 국가로 맡겨진 직역이 없다. 그래서 일반 농민을 말하는 겁니다. 직역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2는 뭐 제주를 부리는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고, 외고노비 따로 거주한 노비가 되겠죠. 솔고노비 함께 거주하는 노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고노비, 솔고노비 다 이해했고요. 의창, 자, 의로운 일을 하는 창고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창고. 그래서 여러분들 의창이, 자, 일반 대중들과 일을 함께 한다는 뜻도 있지만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는 창고.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플 때, 그렇죠, 그때 곡식을 꿔주는 창고가 되겠죠. 그래서 의창은 곡식을 대여해주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자, 상평창입니다. 상평. 항상 곡식의 가격을 고르게 한다. 항상 가격을 고르게 한다. 그래서 가격을 고르게 한다는 건 물가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 조절 기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대비연. 아, 여러분들 대비연 할 때 이 비가요 옆에다 써볼까요? 자비예요. 자비. 동서 대비연 할 때 비가 자비예요. 자비. 그러면 백성들한테 자비를 베푼다. 백성들이 병 걸렸을 때 치료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의료기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대비연은 의료기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민국이라고 있죠. 자, 해민국. 자,
백성들한테 의료 혜택을 주는 거고, 자, 은혜가 바로 의료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민국. 자, 그래서, 해민국은 약국, 의료기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고, 자, 밑에 이제 구제도감 나왔죠? 구제도감 구제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는 임시기관. 그 다음에 이제 제2보 나왔습니다. 제2보는요, 구제도감, 구급도감 다 마찬가지고요. 제2보는 이거 좀 기억할게요. 위태로운 일이 있을 때 구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2보는 위태로운 빈민이죠. 위태로운 위급한 빈민이죠. 그 빈민을 구제해주는 기관. 알겠죠? 사실 기금이라고 하는데, 자, 빈민 구제 기금 제2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연등에는, 자, 연등 아시죠? 불교 행사가 되겠고요. 향도, 향나무를 심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향도는 향나무를 심는 무리를 향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유학 가보겠습니다. 선비죠. 선비 학문. 그래서 유학은 공자의 사상이라 볼 수 있겠죠. 공자의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리학 갑니다. 여러분들이 성리학 좀 가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려의 문학까지만 조금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문학까지 73번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173번까지만 하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성품을 알아야 한다. 이 성품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본성이라고도 해요.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은 내 본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본성, 여자는 여자의 본성, 양반은 양반의 본성, 상민은 상민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평등을 지향하는 겁니까? 차별을 강조하는 겁니까? 시작.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차별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성들의 지위가 17세기 이후에 뚝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성리학이 정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죠? 성리학은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학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왜 성리학이 차별을 정당화시키느냐? 한자에 다 소개되어 있죠? 그렇죠? 성리학이라는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훈고학입니다. 이것도 옛 말을 푸는 학문이에요. 옛 말을 푸는 학문. 그래서 이것은 자, 바로 옛 고전 있죠. 고전에 대한 해석을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고전을 해석하는 학문이 되겠고요. 자, 밑에 소학 나왔습니다. 작을소죠. 그래서 작은 학문. 그래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문이 되겠고, 자,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엔 대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예, 소학, 나중엔 대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주자가 나왔죠. 주자가 말했던 집에서 지켜야 될 예의예요. 집에서 지켜야 될 예절. 알겠죠? 주자가 말했던 집에서 지켜야 될 예절. 주자는 성리학을 만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의례를 주자가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해동고승전. 되게 쉬워요. 해동,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고승들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우리의 고승들에 대한 일대기. 동명한편 아주 쉬워요. 동명왕, 주몽에 대한 역사서. 고구려 역사서가 되겠죠? 동명한편, 고구려 역사서. 이렇게 되겠고요. 아, 삼국유사. 야, 이게 저도 이제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던 내용인데, 자, 유가 저는요, 자, 이게 남길 유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유산할 때 유. 근데 이게 유가 소실되다,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삼국사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게 바로 단군에 대한 기록이다. 이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자풀이를 통해서 삼국사기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단군, 잃어버렸던 기록, 단군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단군을 처음으로 소개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고조선 단군을 처음으로 소개한 적이 바로 삼국유사가 되는 겁니다. 예, 되겠죠? 자, 밑에 제왕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에 대한 기록인데 바로 시로 썼습니다. 운은 시를 말하는 거예요. 시로 썼던 제왕운기가 있겠고요. 자, 국자강 갑니다. 국자라고 하는 게 바로
자, 중국의 공경대부, 그래서 중국의 고위 관리들의 자식들을 국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위 관리들의 자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자감은 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학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유학 교육기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국자감에는 기술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 내용 경사육학, 이것도 말 그대로 서울에 있는 6개의 학부가 되는 겁니다. 국자감 안에 6개의 학부가 있었거든요. 경사육학은 국자감을 말하는 거죠. 알겠죠? 국자감에 있는 6개의 학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서적부입니다. 말 그대로 서적부는 서적과 관련된 기관이 되겠죠. 서적을 간행하는 기관, 이렇게 볼 수 있고, 양현고입니다. 양현고가 어진 사람을 기르는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진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장학재단 되는 거죠. 알겠죠? 장학재단이 양현고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청영가, 이거 재밌더라고요. 청이 맑을 청이죠. 그래서 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곳, 바로 공부하는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맑은 소리로 공부하는 곳, 도서관을 말하는 거고, 보문각, 자, 보배로운 문서, 아주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 이것도 학문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했고, 자, 섬학전, 이 섬이 이제 도울섬인데 배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돈, 그러니까 이거 장학재단이죠. 이것도 그렇죠? 배운 사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학재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술과 할 때 술동을 하면 쳐볼래요? 술에다가 왜다 써볼까요? 논술 써볼까요? 논술. 글 쓰는 거죠? 그래서 글 써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정책에 대한 글을 써서 관리가 되는 그 시험이 바로 제술과가 되겠고, 명경과는 경전에 밝은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경전에 밝은 사람을 뽑는 시험이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보현시범가가 있습니다. 보현은 이제 보살 이름을 말하는 거고, 자, 보현보살이 10가지 소원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가 향가를 말하는 거예요. 향가. 자, 그래서 보현보살이 10가지 소원에 대한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교를 대중화시켰던 그 향가, 바로 균여가 만들었습니다. 경기체가는 이제 노랫말 경기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요. 자, 이 경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이 경기체가는 신진사대부들이 많이 썼던 문학 작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옹패설, 조금 어려운데 이 패가요. 자,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자질구리한 이야기들. 여공패설, 여공이 바로 이재를 말하는 건데, 이재현이 향간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다룬 여공패설인데 아주 비평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쌍수, 이거 되게 쉽죠? 정해쌍수, 정과 해를 닦는다. 정과 해. 정은 참선을 말하는 거고, 해는 지혜죠. 참선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도노점수. 도노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깨달은 다음에 계속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 이것도 진울의 사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경. 큰 경전이에요. 큰 경전. 큰 경전을 다 광주리에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장경은 자, 불교에서 자, 경율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대장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대장경 중에 초조대장경이 나오죠. 이 초가 최초로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초판에 새긴 대장경이니까 처음 만든 대장경이 되겠고요. 초판에 새긴 대장경. 속장경은요. 저 살짝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자풀이 하기 전에, 이 용어 해설하기 전에는 이 속장경한테 이 속이 속편할 때 속인 줄 알았어요. 초조대장경이 속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자 보니까 이게 이을속이더라고요. 연속하다 할 때의 속. 그러니까 이 속장경이 초조대장경을 이어서 만들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조대장경 다음에 속장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 연속할 때의 속이에요, 여기. 연속해서 대장경을 만들었다. 알겠죠? 유천이 만들었던 속장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장의 목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장의 목록. 그다음에 도참 그림으로 예언한, 자, 그림과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상징, 신호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런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상이라 보면 돼요. 도참은요. 자, 그래서 풍수 지리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앞으로 이 지역이 명당이 될 것이다. 이런 풍수 사상은 미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도참은 풍수 도참설 이렇게도 같이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써놓을까요? 도참은 도참으로만 보지 말고 풍수 도참설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천대 되게 쉽죠? 사천대 되게 쉬워요. 천이니까 천체관측이죠. 천체관측 하는 관청이 되겠고요. 천문학 관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운관 할 때에 이 운 보여요? 운? 구름운이잖아요. 구름은. 구름 하늘 말하는 거죠. 서운관도 천체 관청이 되는 겁니다. 사천대가 고려 말에 서운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상정고급예문. 자, 이거는 옛 예문들을 새롭게 당시 정리한 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옛 예문들을 새롭게 정리한 책이 되겠고요. 직지심체 요절은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체의 중요한 부분들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최초의 금소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태의가 바로 궁궐에 있는 의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의감은 의료관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의료관청. 그 다음에 향약구급방, 향약동을 한번 쳐볼까요? 향약. 우리의 약재예요? 중국의 약재예요? 우리의 약재를 자 이렇게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약자를 자 당장 위급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처방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고, 자 주심포는요 말 그대로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다.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다포는 공포가 많다. 기둥 위에 있는 공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아 상감 모양을 새겨 넣었다. 감이 이제 새겨 놓을 감이에요. 모양을 새겨 놓았다.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모양을 새겨 놨다. 청자에다가 모양을 새겨 놓으면 상감 청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의 고유의 기법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방식이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다음 내용 보면 은입사도 나오는 거죠. 청동 은입사 표류 수급 문의 정병은 은을 이렇게 넣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은을 넣었다는 거니까 이것도 상감을 한 겁니다. 은을 집어넣는 상감 기법을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신품사연. 저도 새로 왔는데, 신의 경지에 올랐던 4명의 어진 사람들. 그래서 서예를 아주 잘 썼던 4명의 인물들을 이렇게 신품사연이라 얘기합니다. 예, 되겠죠? 여러분들 오타하네요. 찬연이 아니라 탄연이에요. 탄연. 김생, 유신, 탄연, 최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탄연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화원. 도가 이제 그림 도자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청.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천산대rop도. 여러분들 저 이거 또 새롭게 알았어요. 천산 하늘의 산에서 크게 사냥을 하고 있는 그림, 사냥렵입니다. 수렵할 때의 렵이죠. 그래서 공민왕이 활쏘기야 하는 그 그림이 바로 천산대rop도가 되는 겁니다. 사냥렵, 수렵할 때의 렵이에요. 알겠죠? 천산대rop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사경화라고 하는 것은 베꼈다. 경전을 베낀 곳에 집어넣는 그림. 경전 앞에 있는 그림이었다. 자, 경전의 앞에 있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 근세사회 발전 좀 쉬는 시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